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울산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에는 이 산업단지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 사이에 각종 날아오는 공해를 차단하고 시민들을 공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완충 녹지, 공해 차단 녹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지, 나무와 식물로 조성이 된 숲이 석유화학공단 등에서 날아오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를 하고 이렇게 차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에게는, 그리고 울산 시민들에게 중요한 곳일 텐데, 그런데 이런 녹지가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미세먼지와 유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과 최성득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연구하고 계신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창립 멤버이자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상근활동가로도 활동하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환경 관련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울산시의회 이영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프닝에 지금 완충녹지, 공해 차단 녹지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울산처럼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산업단지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오염 물질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녹지를 형성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완충녹지, 공해 차단 녹지라는 것이거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어떤 것이고 이것은 왜 꼭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 박사님께서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완충 녹지는 이게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5조하고 36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한 어떤 재난,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거나 차단하거나 아니면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녹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 60년대에 됐으니까 그와 동시에 공해 차단 녹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왜 그 공해 차단 녹지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오늘은 짚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사는 집 앞에도 꿀떡이 보입니다. 예. 공장이. 그럼에도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간에 방금 우리가 말하는 완충 녹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시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녹지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개발이, 그래서 최근에 주택 상승으로 인해서 재개발 이게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거죠. 시 정책은 사실은 녹지 바람길이라든지 녹지 숲 조성, 이게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하고 실제 또 그렇게 시행을 하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해서 점점 이제 이러한 어떤 녹지를 지금 집어먹는, 최후의 우리를 지켜주는, 공해로부터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의 어떤 녹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이 미리미리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한 정책들이 좀 중장기적인 발전이 정책이 세워졌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개발 이익과 시민 건강이 서로 부딪히는 부딪히는 상충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아니 부딪혀서 예. 부딪혀서 시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쪽이 진 거죠. 그냥 당연히 부딪히죠. 네네. 부딪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뭐 일정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갔느냐? 그 밸런스 가운데 그 공해 차단님이 있었던 건데 이게 점점 애초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줄어들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네. 시의 정책은 개발에 더 힘을 실었다. 예.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문제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조금 처지거나 도외시됐다. 예.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받아들일 상징적인 수밖에 문제예요.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해를 차단하는 녹지 자체가 없어지면 그만큼 그 공단과 주거지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이제 신시가지로까지도 확산될 위험이 더 커졌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최 교수님, 그 혹시 이 공해 차단 녹지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대기 오염으로부터 그 산단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차단 녹지가 있게 되면 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예. 이역이 되다 보니까 꼭 거기 나무가 없더라도 산업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이 많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식물이 오염 물질을 많이 흡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유해 물질도 상당량이 흡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그 자료는 국내에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유해 오염 물질 중에서 PCB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PCB 같은 물질들은 한 숲이 있을 때 나무가 많을 때는 한 농도가 2에서 한 3배 정도, 2~3배 정도 농도가 줄어들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하게 이런 차단 녹지가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전국에 있는 뭐 7대 국가 산다 한 4천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고 현황을 분석한 어떤 결과를 보면은 뭐 벤젠과 같은 어떤 고위험도를 가진 화학물질 사용량이 울산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차단 녹지가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논리에 눌려서 지금 그 녹지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로 느껴지는데 이제 가장 그 구체적인 어떤 예로 울산 산업단지의 공해 차단 녹지 중에 하나죠. 야음 근린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곳을 없애고 여기에다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고 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정확히 지금 무슨 내용인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옆에 이제 야음근린공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그 지역이 이제 공원 시설로 1962년도에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0년 동안 어떤 그 석유화학공단의 어떤 차단 녹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도시공원 일몰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시공원 일몰제 안에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거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국유지 또 이제 일반 사유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LH에서 여기에 임대주택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시 내부에서도 뭐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인근 주민이나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좀 이제 반대 의견들이 있었고 좀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작년에 좀 공론화를 시켰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충분히 좀 수기 과정을 거쳤었던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전면 개발 금지, 그 다음에 이게 합의된 결과가 두 가지 아닌데 전면 개발 금지,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좀 구조를 주택단지 구조를 좀 공단하고 좀 멀리 떨어뜨리고 네. 없어지는 녹지만큼은 별도의
어떤 좀 구름을 만들어서 좀 차단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개발을 하되 조건부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이제 LH 이제 시는 거기에서 이제 후자를 택해서 조건부로 좀 개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아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부로 개발하는 쪽으로 채택을 해서 LH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관련 돼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마 박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공론화를 거쳤고 충분한 수기 과정도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난주에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공해 사건들,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울산의 보팔 찬사입니다. 1984년 12월 3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게 원래는 이제 유니언 카바이드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던 농약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뭐 EPA도 생기고 환경부도 생기고 규제가 심해지고 하니까 제3세계인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도 중부지방 그런 규제가 별로 없는 그런 시골 같은 데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공장인데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공장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 됐어요. 거기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MIC라고 하는 독극물이 이 밤에 탱크가 터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죠. 예.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2번을 가봤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미국 사람들 공장 운영하던 사람들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예. 지금도 하루에 1명 이상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아주 세계 최악의 공해 환경 참사 현장입니다. 그게 과연 한국에서 울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누구도 그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기본적인 공장으로부터의 그런 안전띠라고 할 수 있는 차단림, 네. 이런 게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 사고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난다면 최소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와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것이 바로 그런 공해 차단림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공해지대이고 석유화학단지이고 가끔씩 사고도 그렇게 터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이상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수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 수기 과정이라는 게 개발을 놓고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 수준인 것이지 그런 절대적인 주민 안전과 애초에 공단과 이 도시에서의 공해 차단림의 존재 이유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것인지 과연 요 정도 지금 것도 안전하지 않은데 이걸 만약에 없애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사고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가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고들을 비교해 가면서 과연 그런 충분히 논의가 된 수기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과정에 전체적으로 참여를 한 게 아니라서 만약에 수기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된 수기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 울산광역시 환경운동연합의 이상범 처장님께서 또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정말로 충분하게 논의가 됐었느냐 이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근데 있지 지금 않았을까. 말씀이 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에도 참여했고 논의를 했으니까 충분히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로서 조건부 개발일 것이다라고 아니,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이 수기 과정은 이미 공공지구로 결정된 이후에 주민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환경단체 반발이 심하니 아마 이 수기 과정을 거친 걸로 저는 네, 그렇게 이해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후에 이 수기- 형식적으로 사후에 거쳤네. 그래서 민선 7기 때 과연 이 과정을
저희 동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실제 시효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또 주민에 대한 공청에 대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 공청회가 없었다는 전혀 말씀이시네요. 없었던 걸 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니 이제 이것이 이제 주민들의 반발, 시민단체 반발, 시의회 반발들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네. 저희 8대 의회에 와서도 최근에도 지금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상근위에서 위원장과 비롯한 위원들이 실제 현장을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계속 주민들에게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마 박사님 말씀하신 수기 과정은 이미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민간 이렇게 주민이 모여서 방금 전문가들도 모여서 아마 굉장히 여러 수기를 거친 과정으로 알고 그래서 나온 대안을 가지고 LH에다가 1대안, 네네. 2대안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안 거쳤어요, 수기를 죄송합니다. 제대로 결정하기까지. 예. 그 11년 전인 그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터진 후쿠시마 대참사,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때 그 일본 동경전력이 그러한 엄청난 해일 쓰나미가 올 수 있다. 그러니 이거를 그 방파제 바다에 그런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11m로 높여야 한다라는 권고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지금 거의 비슷한 지금 논리예요. 공해 차단님이라고 하는 건 그런 큰 어떤 참사나 또는 일상적인 또는 사고로 인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설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예. 그거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낮췄다라고 지금 낮추는 그런 조치를 한 거예요. 예, 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최 교수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는 이 얘기를 많이 접했는데 이게 뭐 전문가 무슨 공청회라든가 토론 같은 거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예.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울산시 대기질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왜 울산시 대기 전문가를 안 불렀을까? 음.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자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참고할 만한. 예. 오늘 뭐 방송에 뭐 참고 자료로 아마 보여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지도상의 오염물질의 이동이라든가 그 야음지구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대기오염, 토양오염, 그다음에 화학사고가 발생을 할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제 논문도 있어요. 예. 야음지구가. 이 야음지구가. 예. 근데 그런 것들, 기초 자료나 이런 거가 LH하고 뭐 협의를 한다거나 뭐 공청회를 한다거나 뭐 수기 과정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대기오염, 그다음에 화학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 연구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LH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이미 다 결정이 된 사안이어가지고 예.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사실 이루어져야 했을 이 환경 전문가도 없는 또 사전 공청회도 없는 그리고 어떤 주민들에게 공지도 없었던 그런 사업이 지금 개발이 되었고 사후에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으니 그때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져서 조건부 형식의 개발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너무 기본,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한 지금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울산시와 시의회 또 지역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라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들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어쨌든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아까 이제 국토 소유, 국가 소유의 땅도 있고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민선 8기가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하는 어떤 그 집행부의 그런 논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중론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는 숙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원 일몰제가 풀림을 해서 그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LH라는 그 기관이 좀처럼 물러서질 않죠. 뻔하게 보이는 이익도 보이고 또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민간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는데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짜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면 과연 어떻게 지어질까? 누가 분양 들어올까? 그럼 공공임대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 똑같은 논리가 네.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견들도 수렴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쉽게 LH가 결정된 대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선 어떤 민선에서 결정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겠다 이대로 가는 건 만만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들도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테고 예. 그래서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또 막는 것도 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그 울산 사회에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방법으로는 또 반복된 있으면 안 되겠죠. 결과를 나올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시작이 법적인 될 수가 접근도 좀 할 있으니까.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예, 접근요? 예,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대기 오염으로 인한 공해 문제로 인한 암 종류, 예, 거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되는 분들이 이제 공해 피해에 대해서 구제 보상 이런 거를 이제 시도를 좀 하고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사회 또는 법정에 어필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이미 늦었단 말이죠. 늦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과연 그러냐? 지금 늦어가지고 그런 건물을 짓고 그랬을 때 그 차단님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아직 상쇄돼 버린다면 그 이후에 다가올 어떤 큰 사고나 일상적인 더 많은 공해로부터의 노출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과정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보죠. 예.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8년 전에 제가 시원할 때 그 당시에 그 농산물을 이전을 그쪽 지역 뒤쪽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주민들과 시민들이 왜 그렇게 공해지구로 가느냐. 농수산물이 사실은 계속 머물고 사람이 밤새도록 머무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해 때문에 지역이 다시 번복이 되어서 울주군으로 바뀌는 예.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책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 이렇게 들쑥날쑥 이런 행정이 왔다는 거죠. 예. 그때도 이게 굉장히 공론화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공해 차단 녹지 지역을 개발을 해서 이곳에 아파트를 만든다고 해도 정말 당장 이 환경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 뻔하고 금세 시끄러운 어떤 문제로 발생이 될 것인데 건강을 당하면서까지도 누가 이곳에 살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공해 차단 녹지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법으로도 이 공해 차단 녹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상으로는 이 야음지구에 예.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없고 지금 다만 이제 이거를 공공 개발로 가느냐, 그러니까 LH가 들어와서 가느냐, 아니면 울산시에서 이거를 뭐 시민들에게 소유권 있는 분이 뭐 알아서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풀어주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예. 이제 시의 논리는 이제 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 그냥 개인 사유지를 그냥 개발하게 두면 뭐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이 기회에 LH 공공 개발을 해가지고 차단 녹지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뭐 구릉지까지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더 추가를 하고
또 아파트는 좀 그 뒤쪽으로 뭐 설치를 한다던가 건설을 한다던가 그런 뭐 일종의 대안을 제시를 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고급 아파트면은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거기에 임대 주택을 해서 네, 네. 서민들이 음. 어떻게 보면 차단 녹지가 아닌 차단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발 논리고 뭐고 다 떠나서 그렇죠. 예. 아니 산단 옆에 왜 아파트를 짓지? 그리고 거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의 입주를 하시게 될 텐데 예. 저분들은 또 무슨 죄로 오염물질에 많이 또 노출되고 건강 영향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거를 명확하게 막을 근거가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 법에서 정한 녹지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되는 그만인 법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 조문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산단 주변에 이만큼의 녹지율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게 법령으로 봤을 때는 그 근거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수많은 지금 일몰되고 있는 도시공원 그 부지들이 과연 그냥 그렇게 일몰이 됐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계에선 그렇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마 여기에 택지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아마 지금 벌써 됐을 거고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가 또 진행이 될 텐데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공사가 될 때, 그리고 그게 운영이 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지. 예.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이 들어와서 살 택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주변의 공단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환경을 하는 사람이고 환경 제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허점이 많았구나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느끼면서 좀 자괴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전략 영향 평가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뭐 소음, 진동 얘기도 나오고 뭐 수질, 대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기 쪽을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쪽의 평가 결과는 뭐냐면 주거 지역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그 평가를 누가 한 것일까요? 그 평가를 LH에서 모 환경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서 예. 전략 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음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 결과인 것이네요. 요식행위 같아요. 저는 제가 예.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실측 자료도 있고 기존의 측정망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 뭐 위해성 평가하는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지역의 현재 대기 오염, 평균적인 대기 오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순간적으로 산단에서 넘어오는 유해 물질에 의한 영향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평가서에는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허술한 데이터, 그다음에 일부 측정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야음지구는 주거용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LH가 사업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예.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지난주와 이번 주를 거쳐서 우리 최 교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오늘 굉장히 격앙되신 거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음을 제가 느끼는데 그만큼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금 개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해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공해 차단 녹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반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국토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거 지역하고 산단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격되어 있고 그나마 가까이 있는 지역은 아까 지난주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원격 탐사를 한다던가 그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지 경계의 자료를 다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울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산단 바로 옆에 대규모 주거지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단 녹지를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그나마 이제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차단 녹지의 두께가 또 중요합니다. 네. 거리가 중요한데요. 예.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산업로 위주로 차단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거리가 몇백 미터 안 돼요. 그리고 직접 가보시면은 확연히 보시겠지만 나무가 울창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나무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예.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뭐 여름이나 그럴 때는 차단 녹지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겨울에 나뭇잎 다 떨어진 다음에는 그게 차단 녹지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종이라든가 뭐 침엽수, 화렵수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좀 밀도를 최대한 좀 고려해가지고 차단 녹지를 설치하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네, 예. 네. 아니 혹시 뭐 해외에서 우리가 좀 글쎄요, 이 정말 최후의 보루인 차단 녹지마저 지금 없애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산단으로부터의 그 대기 오염 피해를 우리 주민들에게 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그 혐오 시설이라고 표현하죠. 님비 현상이라고 말하는 예. 어떤 그런 이제 공단이라든지 또는 악취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뭐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설 인근에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한마디로 좀 이렇게 못 사는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경향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그런 시설로부터의 건강 피해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쳐서 환경병이라든지 공해병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 여기에 그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런 안전 장치인 그런 차단림을 베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다시 그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어떤 그런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살게 한다? 예. 그분들이 무슨 뭐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이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가난하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네. 예,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그런 데 노출돼서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사회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고 울산에서 이런 정책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밖에서 보는 시각은 울산 도대체 뭐 하는 데냐고. 예. 무슨 뭐 한편으로는 태화강에 뭐 어쩌고 뭐 생태적인 도시 이렇게 한번 노력한다더니 한편으로 보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번 뭐 홍수 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 그런 곳에서 거꾸로 반지하 집주인들이 우린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허가해 주는 거랑 뭐 약간 비슷한.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본 후쿠시마 같은 그런 대참사의 그런 쓰나미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에 대한 경고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었던 그런 대참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아무리 개발의 논리와 법적으로 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울산 시민들이 차분하게 의회를 중심으로 예. 의견을 모으고 네.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죠. 또 그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법적인 절차가 한계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시민운동이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뭐 80대, 90대 노인분들이 많아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공기 흐름 때문에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삼산동 지역에 뭐 대기 오염을 유발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 아파트 건설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윤들을 창출하고 싶겠지만 앞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이야 개발을 하면 그 이익금이 있으니까 좋겠지만은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면 오히려 그게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조금 좀 늦추어가면서 환경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해 차단 녹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뭐 공해 인근 지역에 가봤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강히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이 말이 되지 않는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몇십 년 후까지, 이 후세까지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또 이런 따끔한 목소리도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그 어느 뭐 주거권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도 했던 그런 공해 차단 녹지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이제 국비 12 매칭이 돼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촘촘한 밀도라든지 또 그 식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 늘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 안 고쳐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참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우선 두는 정책을 좀 실천해야 되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안이 빨리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미 거기를 이제 개발하기로 한 개발 주체가 갖고 있는 권리 그 부분에 어떤 대체 지역을 시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익이 다른 곳에서 개발했을 때 뭐 어느 발생할 정도 수 있다.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뭐 근데 LH는 사실은 개인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다 의지만 하더라도 있으면 합의가 되는 LH가 부분이에요. 갖고 주장하는 그 권리가 이미 법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체 지역을 주면서 이 지역을 다시 확보를 해서 여기를 공해 차단림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 공해 차단 녹지의 방향과 지금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한 이 토론, 여기에서 나왔던 제안, 조언, 충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니 여러분들의 이 전문가 의견이 잘 전달이 돼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살고 있는 이 울산 환경 어떻게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울산시와 또 기업에서는 어떤 접근과 대책이 필요할지 한 말씀씩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울산의 대기질은 누가 봐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것이 맞죠. 사실이고 유해대기 오염물질 농도도 저희가 통계 자료나 측정소에서 장기 측정을 보면 최근 한 10년 정도는 농도가 많이 저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측정소들이 산단에는 몇 개 없어요. 측정소가 몇 개 없고 그리고 산단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는 측정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측정 자료를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입증을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자료를 기업체와 시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마음을 한번 열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분명히 이 지자체 지역에 어떤 기여할 건 기여하고 기존의 과오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고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주민 개개인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한다는 등 좀 더 전향적인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 박사님. 예. 네, 오늘 논의했던 그 녹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대기 환경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문제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가장 서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를 충분히 좀 논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좀 필요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제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모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올라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중요하게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면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던 많은 논쟁들이 과연 이게 논쟁거리가 될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 소장님. 네네. 그 농도 중심의 눈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하지만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몇 가지의 그 물질에 국한이 돼 있고 대부분의 그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예. 하지만 그 건강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뭐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고, 하지만 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런 눈으로 본다면 지금의 그 우리 오늘의 주제인 환경 문제와 건강 문제, 특히 울산의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흐름들은 시민들의 각성된 어떤 그런 눈과 참여로 문제 해결에 힘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자치단체가 잘못 정리된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은 시민들에게 있다고 보고, 지난주에도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시민단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럼으로써 생각하는 것들을 시민단체가 펼쳐서 잘못된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아주 대표적인 지금 그 야움동에 그 공예 차단님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960년도에 이제 어쨌든 경제개발이 국가 주도로 울산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울산 시민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해와 밀접해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해 차단님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야 된다면 저희 또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 확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울산 국가에 대해서 어쨌든 차단위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방금처럼 그러한 어떤 지금 이런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아까 야암걸린공원 그죠, 이런 것들도 국가 차원의 어떤 보상들이 좀 주어진다면 우리 울산이 좀 더 건강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2주 동안 함께 해주신 네 분,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산업단지로부터 날아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공해 차단 녹지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정확한 판단과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특집 토론 1,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산의 환경에 대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과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